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에 보약이 되는 시간 수요 건강 스페셜 한의학 박사 안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윤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질병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시청자분들을 위한 1:1 맞춤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59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척추가 바로 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 운동 부족, 불편한 신발 등으로 인해 몸의 중심, 척추가 무너지고 있는 현대인들. 척추의 불균형은 목과 허리, 골반의 통증은 물론이고 디스크, 현두통, 비만까지 초래한다고 하는데요. 100세까지 탄력적이고 튼튼한 척추를 위한 처방전,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 수요 건강 스페셜 주제는 척추 건강 또 척추 교정 추나요법입니다.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실 지규화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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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허리를 아픈 경험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살이 찌면서 허리가 아파서 가끔씩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좀 받고 있는데요. 박사님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치과 진료를 하다 보면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목이 아프다가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시죠? 특히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힐을 신거나 하게 되면 어김없이 허리가 아프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허리나 목 같은 경우가 바로 척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규환 원장님, 연령대나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직업군으로 봤을 때 어떤 경우에 주로 척추 질환을 앓게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초등학생, 초중고생들의 경우에는요,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이 앞으로 굽어지게 되고요. 또 아니면 또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다 보니까 목이 일자목이 되면서 거북목 증후군이 올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척추 측만증 아니면 또 목이나 허리에 통증을 갖게 있는 경우가 많겠고요.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스마트폰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목에 거북목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만성적으로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게 오랫동안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목이나 허리에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또 노년층의 경우는 이제 퇴행성 변화를 많이 동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퇴행성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척추 관련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한번 다시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척추 관련 질환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단 거북목 증후 같은 경우는 목이 C자 커브를 갖고 있는 게 정상적인 커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목에 이 스마트폰을 많이 쓴다거나 공부를 할 때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게 되면 경추에 C자 커브가 소실되면서 목이 일자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 일단 목이나 어깨 근육들이 먼저 통증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추 쪽이나 인대 쪽에 무리가 많이 가서 목에 통증을 많이 일으키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혹시라도 이제 연령에 따른 주요 질환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이별로 또 이 다른 척추 질환으로 나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특히 요즘 초중고생들 같은 경우 방금 얘기 드렸듯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북목 증후군은 거의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겠고요. 또 어릴 적에 많이 앉혀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세가 아주 안 좋아져서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들이 많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있다 보니까 척추나 경추가 많은 압박을 받아서 많이 눌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디스크 수액 탈출증이 생기는데 일명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질환들이죠. 그다음에 또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척추를 가지고 잘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척추들이 커브가 소실되면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압박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압박들을 받게 되면 이런 시기에 퇴행성 변화가 빨리 생기는데요.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 디스크 수액이 빠져나가서
MRI상을 보면 깜짝해 보이는 퇴행성 블랙 디스크를 하는데요. 퇴행성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혹은 또 척추의 후관절 쪽에 많은 압박을 받게 되니까 후관절 쪽에 관절염이 생기는 질환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생기다 보면 척추관이 좁아져서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들도 잘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다양한 척추 질환들이 있고요. 또 연령별로 발생하는 척추 질환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규 원장님, 이 척추 질환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척추 질환이 잘 생기는 이유로 첫 번째로 제가 뽑을 수 있는 것은 척추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C자형 커브를 갖고 있다가 목에 커브가 생기고 또 요추에 커브가 생기면서 S자 커브를 갖게 되는데요. 이런 S자 커브를 왜 갖게 되냐면 효율적으로 몸을 중력에 대해서 지탱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체중 부하를 척추의 각 부위로 골고루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X자 커브를 갖게 됐을 때 척추에 주는 부담이나 각종 질환들로부터 조금 더 해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S자 커브가 소실되면 이제 척추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되는 것이겠죠.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남 얘기 같지는 않은데 어떠세요? 안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요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주로 진행하고 있나요? 네, 보통 뭐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뭐 침 치료나 또 봉침 치료, 약침 치료, 또 오늘 우리 지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추나요법 이런 치료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가까운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좀 받으면서 허리 상태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아프다라고 하면 먼저 침을 맞거나 한약을 먹기도 하는데 사실은 척추 부분에서 또 오늘 강조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추나요법입니다. 여러 가지 요법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한방 수기 요법이라고 하는 추나요법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지규환 원장님께서 이 추나요법이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오늘 한번 명쾌하게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추나 테이블 아니면 또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환자의 신체에 유용한 자극을 가해서요 몸의 구조나 기능상의 장애를 회복시켜주는 한의학의 고유한 수기치료 요법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추나요법에는 일단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골추나와 또 다른 한 가지는 경근추나인데요. 정골추나 같은 경우는 척추나 관절에 직접적으로 빠르고 직선화된 힘을 가해서 순간적으로 가해서 교정을 하는 기법을 말할 수가 있겠고요. 경근추나라는 것은 근육이나 인대, 건, 근막, 내장기 등에 대해서 부드럽게 수기치료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경근추나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질환에 치료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추나요법을 받아본 적이 있긴 한데 사실 한 번이 아니라 또 그래도 여러 차례 하면서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제 추나요법을 뭐 무조건 시행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또 질환이 있거나 할 때 할 것 같은데 주로 지규환 원장님 어느 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추나는 채성 기능 부전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채성 기능 부전이란 것은 골격, 관절, 혈관, 림프, 신경 등의 상해나 장애나 손상들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쉽게 접하는 질환으로 치면은 두통, 아니면 턱관절 질환, 그다음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다음에 척추 측만증, 거북목증 같은 질환들을 치료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팔다리 같은 경우, 특히 어깨 같은 경우는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질환, 충돌 증후군, 아니면 팔다리의 통증들을 치료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제가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통증이란 것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몸을 과도하게 쓰지 말고 쉬고 치료받으라고 하는 몸의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환자분들을 보면 대개 이런 통증에 대한 신호를 무시를 하고 더 일을 많이 하거나 더 운동을 더 많이 하면 낫는다고 생각하셔서 굉장히 몸을 좀 혹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더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겠고요. 특히 운동에 중독되신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 운동을 하게 되면 30분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아니고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엔돌핀은 우리에게 행복감과 쾌락을 주는 물질인데 운동에 중독되신 분들은 이 엔돌핀을 맛보기 위해서 굉장히 몸이 아픈데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운동을 하셔서 운동한 이후에 몸이 더 아파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운동하시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운동을 좀 줄이시고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좀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증이 결국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이렇게 신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척추 건강에 있어서 이 S자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자 허리 같이 이렇게 너무 똑바로 일자로 선 척추도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심한 만곡에 의해서도 통증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규환 원장님, 이 네. 척추의 S자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이상적인 척추의 모양은 S자 커브인데요. 우리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C자 커브를 일단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기가 목의 근육이 발달하면서 목에 C자 커브가 다시 생기는데요. 이렇게 생기는 경우 이것을 2차 커브라 하고요. 또 허리의 근육이 발달하면서 허리에 C자 커브가 생기는데 이걸 3차 커브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척추가 S자 커브를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S자 커브를 갖게 됨으로써 우리 사람은 중력에 저항해서 직립보행을 할 수가 있고 몸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지구상에서 인간말이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직립보행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척추가 S자로 똑바로 서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얻은 질병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척추질환입니다. 네 발로 기는 동물 같은 경우는 척추 질환이 거의 없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아기들을 빨리 걷게 하고 싶거나 어머니가 조금 아기 보는 게 좀 힘드시다고 보행기에 태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아기 척추 발달에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목을 가르면서 목에 일단 C자 커브가 생기게 되고요. 아기가 또 배밀이를 하고 기어다니면서 요추에 C자 커브가 생겨서 척추 전체적으로 보면 S자 커브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기가 만약 열심히 기어다니고 그러면서 S자 커브가 아주 단단해지고 척추가 건강해지는데요. 만약에 기능 과정을 생략하고 아기를 빨리 앉히거나 보행기에 태우거나 아니면 아기가 빨리 걷게 하고 싶어서 손을 잡아주고 걷게 하면 아기 척추가 빨리 정상적으로 발달이 되지 않아서 S자 커브도 잘 생기지도 않고 척추가 또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청소년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척추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이라고 하면은 아기가 충분히 기어 다닐 수 있게 좀 놔두시는 것도 아기의 척추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미지에서도 보는 것처럼 경추부터 해서 요추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뉘긴 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이 5군데 정도 나누는 것 같은데 이 명칭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조금 쉽게 풀게 되면 뭐 경추부터 시작해서 흉추 그리고 요추 그리고 천추, 미추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표현? 경추라고 하면 네. 뭐 목뼈라든지 좀 네.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경추뼈는 보통 7마디로 돼 있고요. 흉추는 12마디로 돼 있고 네. 요추는 5마디로 돼 있는데요. 이 경추들이 갖고 있게 되면서 정상적인 커브를 갖게 되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가령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목을 많이 빼고 다니는 경우가 있겠죠. 네. 이런 경우 경추에는 C자 커브가 소실되면서 목이 일자목이 되는데요. 제일 흔한 질환으로 거북목 증후군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북목 증후군 같은 경우 목에 또 통증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치료를 좀 빨리 받는 게 좋겠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우선적으로 이제 여러 군데로 나눈다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추부터 요추까지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치료가 다양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부분으로 알아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북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경추 목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목에서 나타나는 질환이 있을 때 어떻게 추나요법을 시행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은 C자 커브를 갖고 있는 게 정상인데요. 잘못된 자세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목의 커브가 소실되고 일자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목이 되면
무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거북목의 경우 정상적인 어깨보다 어깨 견봉보다 귀 구멍이 앞으로 5cm 정도 앞으로 나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상부경추 같은 경우, 상부경추는 경추 1, 2번을 얘기를 하는데요. 요 1, 2번 같은 경우는 경추가 뒤로 많이 신전이 되겠고요. 하부경추 5, 6, 7번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과도하게 굴곡이 되는데, 이렇게 굴곡이 되다 보면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이 긴장을 하고, 그래서 목이 뻣뻣하고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자기 목이 불편하니까 목을 한쪽으로 이렇게 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뚝뚝 꺾어서 목에서 소리 내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하는 경우라고 하면 요 꺾인 쪽 반대편에서는 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관절과 디스크가 많은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인대가 굉장히 이완이 되고, 그다음에 이완이 돼서 목의 경추가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목 주변에 있는 목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서 목을 빨리 굳히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더 목이 더 아프고 뻣뻣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더 아프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런 경우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 특징적으로 보면 횡격막이 있습니다. 흉추에 횡격막이 있는데, 이 횡격막은 호흡을 주관하는 근육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횡격막이 많이 짧아지게 되니까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흉식 호흡을 하게 되는데, 흉식 호흡을 하게 되면 목에 복식 호흡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가 훨씬 더 많고요. 호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뇌로 가는 산소가 제대로 가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공부를 하는데 학습에도 많은 지장이 올 수가 있겠고요. 또 목의 통증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 추나 치료로 횡격막을 풀어주고 목 앞에 있는 근육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고, 추나 치료로 이제 경추에 있는 커브를 제대로 살려주는 치료를 해주게 되면 자세도 빨리 교정이 되고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북목 증후군 증상 중에서 지금 두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턱관절 장애도 이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거북목증 같은 경우 턱관절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요. 우리가 목을 앞으로 쭉 빼게 되면 턱관절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뒤로 밀려나게 되면 턱관절이 속에서 찝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턱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거나 턱을 벌릴 때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턱관절이 또 문제가 생기면 경추 2번에 댄스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치돌기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 치돌기를 축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턱관절이 문제가 생기면 경추 2번도 틀어지고 또 경추 1번도 또 같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로 인해서 두통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어지럼증도 잘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턱관절로 음식을 씹다 보면 턱이 아프기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 원래 C자 커브를 갖고 있어야 되는 7개의 경추가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거북목이나 또는 일자목 형태가 되면 아무래도 이 목 디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 목 디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원장님? 네, 머리는 우리 머리의 무게는 볼링공 1개의 무게가 되는데요. 이제 우리 목은 평생 동안 이 볼링공 1개를 떠받치고 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떠받칠 때 경추가 C자 커브를 갖게 되면 경추의 골고루 체중 부하가 가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북목 쪽으로 일자목이 되게 되면 경추가 체중 부하가 걸리지 않고요. 5번, 6번, 7번에 일방적으로 체중이 다 실리게 되는 것이죠. 무게가 다 실리기 때문에 5번, 6번, 7번에서 이제 퇴행성 변화나 아니면 디스크 공간이 압박으로 좁아지면서 수액이 탈출하게 돼서 일명 경추 추간판 증후군이라 하는데요. 우리 환자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목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목 디스크 발병 기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미지도 준비되어 있긴 한데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요. 자, 일자목이 되면서 경추가 심하게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면 경추가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경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 공간이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경추 디스크 공간이 좁아지면서
디스크가 앞이나 뒤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만약에 누르게 된다고 하면 어깨나 목에 통증도 생기겠고 좀 더 지나면 팔 쪽으로 저리거나 당기는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 손가락이 저리거나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주변에서 목 질환을 앓으면서 목 디스크가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은 종종 보긴 하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진단을 받을 때 영상 기록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식의 특징이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상 보면 일자목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엑스레이상에 또 골격이라 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뼈가 자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듯이 엑스레이상으로 척추 디스크가 좁아져 있고 골격이 자라고 있는데요. 또 옆에 보면 MRI 사진이 보이실 건데요. MRI 사진에도 보면 이제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데 지금 새카매져 있죠. 이건 퇴행성으로 인해서 수액이 빠져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증상이 우리가 손이 저린다, 목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튀어나온 디스크 수액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화면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의 좀 변화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또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MRI를 찍게 되면 이제 T1, T2 영상이 있는데요. 일단 초기에 나온 수액 같은 경우는 수분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습상 보면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디스크 수액이 처음엔 저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디스크 수액이 튀어나와서 밑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는 디스크를 아예 튀어나와서 수액이 탈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적으로 저렇게 튀어나왔을 때 추나치료를 통해서 집어넣어줄 수도 있겠고 뒤에 있는 맨 밑 끝에 있는 그림처럼 수액이 탈출돼 나온 경우는 이제 또 자연스럽게 몸에서 흡수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디스크 치료라고 하면 수술적인 요법과 비수술적인 요법을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한의학적인 방법에서 척추 교정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경추 외에도 저희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원장님 혹시 허리는 좀 어떠세요? 저 사실 평상시에 허리가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침을 맞기도 하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료하면서 목이 아프거나 하면 오래 지나고 나서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당연히 저희가 요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번에 요추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는 어떻게 안 좋아지는 증세가 생기는 건가요? 네, 요추도 커브가 소실되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신경을 누른 것은 목 디스크와 별반 다르진 않은데요. 요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추는 골반 위에 서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골반의 형태에 따라서 요추가 형태가 변하게 되는데요. 특히 요추가 앞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요추의 커브는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커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앞에 있는 부위는 뜨고 체중 부하는 척추의 후 관절 쪽이나 아니면 디스크 뒤쪽으로 다 부하가 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또 쉽게 디스크나 관절 질환이 또 생길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골반이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척추가 일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척추에 커브가 없다고 하면 체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부하가 쭉 타고 내려와서 요추 4번, 5번에 직접적으로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로 척추가 또 일자가 되다 보니까 디스크가 또 생기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골반이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우리가 이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겠죠. 근데 몸을 이렇게 기울이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척추를 또 이렇게 몸에서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틉니다. 몸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또 척추 한쪽이 또 많이 눌리게 되면서 또 디스크 질환이 또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아니면 또 골반은 우리가 걸어 다닐 때 골반은 좌우로 4도씩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4도씩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한쪽으로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치마 입고 다니게 되면
어느 순간 치마가 이렇게 한쪽으로 막 많이 돌아가 있는 걸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걸어 다닐 때 계속 한쪽으로만 많이 돌아가는 경우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걸어 다닐 때 계속 내 허리를, 골반을 계속 비트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비틀게 되다 보면 당연히 허리에 통증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요추에 관련된 질환을 교정을 할 때는 먼저 골반을 교정하는 게 순서겠고요. 골반을 교정한 다음에 요추를 교정하고 디스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게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우리 지교 원장님께서는 한의원에서 이 추나요법을 이용해서 많은 그 요통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요통 환자나 또는 골반이 틀어지는 환자들한테 실제로 추나요법을 시행했을 때 그런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일단 한쪽 다리가 길어지든가 짧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리가 한쪽이 길거나 짧은 상태에서 서 있거나 아니면 걸어 다닐 때 당연히 몸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잘 넘어지거나 다리를 잘 삐거나 걷게 되면 또 통증이 허리 쪽에 또 통증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이분 같은 경우 허리와 골반이 아파서 오셨던 분인데요. 제가 풋스캐너라는 장비로 족저압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잘 서 있는지 분석을 한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 오른발 쪽 앞을 보시면 발가락이 지금 안 찍혀 있죠. 안 찍혀 있고 그다음에 왼발과 오른발의 균형이 5대 5로 똑바로 서 있게 돼야 되는데 왼발 쪽으로 한 6대 4 정도로 힘이 더 가 있고요. 그다음에 걷는 것을 검사를 했을 때 왼발은 잘 걷게 되는데 오른발은 훨씬 더 보폭이 짧고 잘 못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추나치료로 골반과 요추를 교정한 이후에 보면 오른쪽 발에 발가락이 지금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좌우 발이 균형이 맞지 않았는데 지금 대충 5대 5 정도로 균형이 맞고 그다음에 그림에서 맨 오른쪽 하단을 보면 그 빨간색 그래프와 녹색 그래프가 있는데 추나치료 전에는 오른발과 왼발이 걷는 게 맞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나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이제 골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척추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혹시 내 가족의 건강이라든지 척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지교원 원장님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반이 틀어지는 거는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심한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 이제 추나요법을 보게 되면 풋스캔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좋아진 걸 볼 수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더 심한 게 바로 이제 출산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혹시 출산 후에 틀어진 골반도 이런 추나요법을 통해 가지고 많이 교정되고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출산 이후에 제가 골반 통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시면 꼭 추나치료를 권해드리는데요. 이제 골반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있는 좌우의 장골뼈와 뒤쪽에 있는 청골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장골뼈가 앞에서 만나는 관절이 이게 치골결합이라 하고요. 뒤쪽에 가서 청골과 장골이 만나는 부위를 천장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면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인대를 이완시켜서 출산할 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잘 나올 수 있도록 골반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치료를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 다리를 꼬고 앉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골반이 잘 붙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이 앞에 있는 치골결합 같은 경우가 더 심한데요. 이렇게 치골결합이 한쪽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요 두 개가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벌어지거나 쪽이 더 올라가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하게 되고 치골 주변에 통증도 올 수가 있겠고 또 이것 때문에 관절이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천장관절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허리 요통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추나치료로 이 치골결합을 정확하게 맞춰주게 되면 훨씬 더 골반 통증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는 지교 원장님 모시고 척추 건강과 추나요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척추 건강과 그리고 창방 추나요법에 대해서 척추 질환 전문의이신 지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목이나 허리 골반의 뼈나 인대 그리고 근육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추나요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을 보시다가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척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추간판 탈출증이나 요통 등과 같은 이런 질환들은 보통 노화와 관련돼 있거나 또는 뭐 과체중이나 자세하고도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교통사고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특히 경추 쪽의 문제들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경추 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원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차가 속도 80km로 벽에 부딪히는 것은요. 부딪혔을 때 8층 높이, 아파트 8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고요. 속도 100km로 벽에 부딪히는 경우는 14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충격량이. 근데 물론 우리가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차가 그 충격량을 대부분 흡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 충격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충격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목이 채찍처럼 앞으로 뒤로 휘었다가 앞으로 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편타성 손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교통사고 순간에 목이 뒤로 신전한 뒤로 신전을 해서 과도한 굴곡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처음에 목이 과도하게 젖혀지면서 목 앞에 구조물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늘어나는 구조물 중에 인대와 근육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제를 많이 만드는 근육이 흉쇄유돌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흉쇄유돌근이 손상을 받게 되면 초기에 어지럽거나 매섭겁다고 매섭겁다고 하는데요. 더 지내게 되면 편두통이나 안구 주변의 통증 아니면 턱관절 통증들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엑스레이나 CT, MRI 검사상에 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기에 만약에 이런 검사를 했는데도 지장이 없고 근데 초기 증상에서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제 경험상 보면 좀 치료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또 뒷목이 경추가 뒤로 제껴졌다 앞으로 숙여지면서 순간적으로 경추 1, 2번이 또 틀어지게 되는데요. 상부 경추 1, 2번이 틀어지게 되고 후두하근과 그다음에 판상근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상부 경추 1, 2번이 틀어지는 경우 고개를 한쪽으로 잘 돌리지 못할 수도 있겠고요.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또 몸에서 올라오는 신경들은 척추 1, 2번을 통해서 머리 쪽 뇌로 들어가는데요. 경추 1, 2번이 틀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 신경들을 압박받게 돼서 전신적인 질환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추 1, 2번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어서 잘 돌아가지 않게 되면 밑에 있는 경추, 중하부 경추에서 반대쪽으로 더 돌리게 돼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계속 갖고 있게 되면 중하부 경추에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시청자분과의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담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허리하고 목하고 디스크예요. 아, 예.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지규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자세하게 한번 상담 받아보시도록 하세요. 아니요, 원장님 필요 없고요. 아, 예. 위치가 어디예요? 아, 저희 그 방송 마치고 나서 전화를 드려서 뭐 위치라든지 자세한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지금 한번 물어보셔도 되는데 아니 위치가 인천이라고요? 자, 그거는 저희가 방송 마치고 나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그 경추 후관절 통증이라고도 있다는데요. 그건 어떤 질병인가요? 네, 경추를 보시게 되면 경추 뒤편에 보면 이제 관절이 조그마한 새끼 손톱만한 관절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목이 뒤로 많이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꺾이게 될 때 이 경추 후관절이 다치게 되는데요. 이게 경추 후관절이 다치게 되면 목과 어깨에 통증이 생기는데 목 디스크하고는 좀 다른 증상이 목과 어깨 통증이나 등의 통증은 똑같지만 손이나 손 쪽으로 힘이 빠지거나 저린 증상들은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게 목 디스크의 감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 추나 치료를 통해서 경추를 똑바로 치료를 해주게 되면 또 잘 치료가 또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요. 허리나 네. 골반에 대한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원장님? 상당히 충격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큰 충격을 허리나 골반이 받게 되면 일단 우리 요추 골반이 틀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환자 운전을 하는 중에 내가 부딪힐 걸 알고 브레이크를 세게 밟는다고 하면 세게 밟는 순간 골반은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거나 아니면 골반이 위로 끌어올라가게 되는데요. 특히 앞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반이 위로 올라가는 상반 정단의 경우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 상반 정단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허리나 골반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꼭 반드시 추나 치료를 통해서 올라가 있는 골반을 밑으로 끌어내려주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크던 작던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우선 이런 후유증이 남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혹시 주변에서 원장님 뭐 교통사고 났거나 아니면 원장님께서 교통사고 났거나 하는 이런 경험이 있긴 하신가요? 아니요, 저는 뭐 다행히 뭐 운전한 지 한 20년이 넘었지만 교통사고가 없었는데요. 주변에서도 그렇고요. 또 요새는 그 한의원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교통사고 환자분들을 본인 부담금 없이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실제로 내원들도 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이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의원을 찾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 하지만 이 후유증이 또 쉽사리 없어지진 않는데요. 아무래도 영상기기 장비로도 저희가 진단하기 힘든 경우에 계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또 한의학적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검사상 이상이 없더라도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를 교통사고 후유증이라 하는데요. 이런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손상과 심리적인 내상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물리적인 손상 같은 경우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멍이나 피부의 손상 아니면 출혈 같은 경우가 있겠고요. 아니면 또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속벽이 들은 경우 근육이나 인대, 혈관, 신경들이 다치는 경우 아니면 또 디스크가 탈출되는 경우 또 더 심한 경우 골절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심리적인 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당시에 그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떠올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다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잠을 잘 수가 없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교통사고 이후에 MRI나 CT, 엑스레이를 찍어도 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자각적으로 통증이나 현운, 어지럼증, 그다음에 구토, 불안, 불면증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그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한방 치료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장님? 네, 한의학에서는요 이런 경우 크게 보면 어혈을 보고 먼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몸 전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큰 충격을 받게 되면 몸에 곳곳에 멍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대나 관절, 혈관, 신경, 림프 등에 멍이 들게 되는데 멍이 들다 보면 몸에 어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혈을 치료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의원 치료도 자동차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동차 보험도 한번 그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아직까지 그 한의원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의 경우 한의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침, 뜸, 부항, 약침, 물리치료, 추나까지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가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이렇게 타박상을 입었을 때 어혈이라는 게 발생하고 또 우리 한약재들 중에서는 다양한 그 어혈을 치료하는 한약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들한테도 이런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약재들을 어떤 식으로 처방하는지 한약 치료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의학에서는 어혈을 없애주고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한약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당기, 손목, 홍화 같은 한약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한약재들을 써서 어혈을 없애주고 기혈순환을 도와주게 되겠고요. 또 이렇게 도와주고 또 침이나 부항, 뜸 같은 뜸을 써서 기혈을 순환을 시켜주게 되면 통증도 많이 없어지게 되겠고요. 몸의 기능을 회복을 빨리 시켜줄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후유증을 치료한다라고 하면 기한도 모르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치료를 하게 되면 호전되는지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혹시 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치료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그 평소 건강 상태나 아니면 뭐 사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그 개인별 차이가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추와 요추의 염좌 같은 경우는 4주 이내 쪽, 4주 전후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겠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 보통적으로 2달에서 3달 사이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뭐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기간과 치료 방법 등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시청자분과의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제가 몸이 하도 많이 아파서요. 척추를 떠나서 더 많은데 다른 관계도 다 말씀드려도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방송 중에 척추 건강만 일단 상담해 드리고요. 네. 방송 마친 다음에 다시 전화 드려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픈 거는요. 네. 지난번에 차 안에서 넘어졌어요. 예. 그러는데 지금 그것이 거의 1년 다 되는데 지금도 그쪽이 좀 아파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갖고 너무 나이가 지금 너무 많아서 얼른 치료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교 원장님 바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1년 전에 차 안에서 넘어지셨나요? 그러면? 네, 네. 혹시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네. 다음에 차 올라타는 사람이 네. 경자를 못 했는데 차가 출발해버려가지고 네. 차 타는 사람처럼 밀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엉덩방아 찌셨나요? 네, 혹시? 엉덩방아 찌면서 네. 이제 고개를 어떻게 했는지 네. 목 디스크로 아프고 막 그랬어요. 목도 아프시고요. 네, 제가 그럼- 전에 네. 젊었을 때 목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것이 또 아파가지고 굉장히 좀 치료 좀 받았는데도 목은 네.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엉덩이가요. 네. 엉치요. 네. 그것보다 엉치라고 할까요? 네. 엉치가 아프시군요. 그럼 네. 네. 엉치 한 가운데가 아프세요? 아니면 오른쪽이나 아니요. 왼쪽 한쪽이 아프세요? 왼쪽으로 넘어졌는데 그쪽이요. 왼쪽만 아프시고요. 그럼 혹시 네. 걸으실 때는 어떠신가요? 아프신가요? 걸을 때도? 걸을 때는 그래도 중심을 잘 못 잡겠어요. 그럴 때는. 중심을 잘 못 잡으시겠어요? 그럼 네. 혹시 앉아 계실 때는 허리가 어떠세요? 엉덩이가? 엉덩이 오겠죠. 왼쪽. 네. 네. 왼쪽 엉덩이가 앉아 계셔도 아프신가요? 네, 네. 네.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아파요. 네. 일단 제가 먼저 가능성을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일 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머님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 네. 근데 소리는 안 들려요. 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니까 좀 올려도 됩니까? 볼륨 올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TV 화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면요. 네. 네. 골반 왼쪽을 이렇게 네. 넘어지셔서 왼쪽이 아프시다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제일 흔한 경우가 어떻게 되면 왼쪽 골반을 이렇게 쿵 하고 찌게 되면 네. 골반 전체적으로 한쪽이
위로 네. 올라가게 됩니다. 네,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 있죠. 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런 경우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몸이 계속 아프게 돼요. 왜냐하면 보상을 못 하거든요. 요추가 네. 틀어지거나 요추를 휘거나 돌려서 보상을 하는데 이런 네. 경우는 보상을 전혀 못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 있는 쪽이다 보니까 네, 대체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진통제를 먹으면 살짝 나았다가 좀 지나면 다시 통증이 또 생기게 되는데요. 네,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1년이 지금 다치신 지 1년이 지났어도 계속 아프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보다는 더 낫지만은 아직도 네. 좀 그렇죠. 한동안은 그 당시는요 네. 목도 아프지만 어지러워서 다니지도 아, 못했어요. 그렇죠. 많이 네, 힘드셨을 것 아까 선생님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목디스크로 인해서 아마 좀 어지러웠던가 네, 봐요. 그렇죠. 많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면요. 네, 추나치료로 골반이 올라가 있는 골반을 밑으로 끌어당겨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요, 이제 한의원 가셔서 추나치료를 하는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 되게 그럴 때는요 네. 몇 회나 치료하면 돼요? 보통적으로 이런 경우 한 10회 정도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걸을 때보다도 걸을 때는 제가 왼쪽이 그래놔서요. 네. 막 왼쪽으로 이렇게 좀 가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왜 힘이 그러냐면, 없어요. 네, 골반이 한쪽에 올라가다 보니까 다리도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리 길이가 좌우가 맞지가 않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바지를 보니까 이제, 입어보니까 알아요. 네, 걷다 보면 이제 한쪽으로 네. 쏠리거나 뒤뚱뒤뚱하면서 걷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되니까 먼저 어머님은 추나 치료를 하는 한의원에 가셔서 네. 골반을 왼쪽 골반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바르게 교정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먼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근육이나 인대들이 맞지가 않게 돼 있거든요. 늘어져 있고 한쪽은 또 긴장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풀어주는 한의학, 뭐 침이나 뭐 부항이나 한약 같은 것들을 좀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척추 질환에서 일단 원인 치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일단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표치라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을 본치라하는데요. 척추 질환 같은 경우 이 척추에 있는 정상적인 S자 커브가 사라지면서 통증이나 아니면 디스크 질환, 퇴행성 질환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많이 겪으시면서도 빨리 낫고 싶으니까 아니면 통증이 아픈 게 좀 빨리 낫고 싶어서 뭐 진통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뭐 디스크 또 수술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또 디스크 수술을 했더라도 척추 커브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몇 년 안에, 2, 3년 뒤에 또 디스크가 또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근본적인 치료는 척추의 S자 커브를 살려주고 비틀어진 척추를 교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질환에는 당연히 뭐 우리 한의학에서 뛰어난 치료법인 추나 치료가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아프시다고 하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추나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방 추나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지규화 원장님을 모시고 척추 건강과 또 척추 교정, 추나 요법 등 척추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계속 상담 전화는 받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 건강한 의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60-300-4982 매저번호 18번 필승 이창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 종목은 바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장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재료, 그렇죠?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있는 재료는 시장과 상관없이 큰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말고 어떤 종목들이 최대 주주 변경 이슈로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 직접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자, 바로 넥스트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그렇죠? 크게 급등락, 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종목은 시장과 무관하게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 종목 한번 차트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여러분들.